자,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상속등기, 경정등기 쪽을 봤었죠. 자, 285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 그 밖에 등기 원인에 대한 상속등기. 앞서 그 실종 선고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에 대한 만료기간이라든지 또 원인이, 실종 선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실종 선고로 게시됐을 때 나번에, 실종 선고에 대해서, 등기 원인은 이제 상속이고요. 일자가 실종기 만료이다 정도 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재사용 재산 승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재사용, 재산의 승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민법 조문에 보시면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1008조에 보시면 이제 분묘에 속하는 일정부, 일정부란 것은 이제, 3,000평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내의 금양입야 하고,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재구, 이런 소유권은, 상속된 것이 아니고, 재산을 주장한 자가, 승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손이 아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오른쪽에, 이번에, 재사용 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등기 원인은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승계라고 쓰고요.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자 써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설례는요, 외국인도, 대습상속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한국인 여자하고 외국인 을남이 혼인했을 때, 만약에, 지금 한국인 쪽, 여자의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근데, 지금 여자는 지금 실종 선고됐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갑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관했을 때는, 외국인이라도, 남편인 외국인도, 배우자니까, 대습 상속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속인 을은 행방불명을 이유로, 조소를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의 폐쇄된, 관련 증명서에 있는 과거의 본적지, 등록 기준지를 그냥 주소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쇄해주면서 주소를, 그걸 주소 증명으로 해가지고, 상속 등기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등기원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대비해서, 변기하지 않고도, 상속 등기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최근 설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란에 대한 상속 등기는 이제, 별도로 목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본 것인데, 협의 분할이라는 개념은 이제 앞서 봤듯이, 상속이 게시되면요, 이제 잠정적으로, 일단 법정 지분처럼 공유로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로 이행시키는 하나의, 진압권 목적의 법령이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1013조에 보면요, 1항에, 상속인은,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봤듯이, 동남아 2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상속 재산 전체를, 일괄해서 꼭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BC 건물은, 그죠?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건물은 또 나중에 협의해서 분할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분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이제, 분할서에는, 상속인이 빠짐없이 전원이 도장을 찍고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을 때는, 이해 상반이 되기 때문에, 협의 분할에 앞서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요. 그 선임서하고, 특별대리인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 이제 상속인 전원이 있는데 물론 이제 1항에 보듯이 반드시 상속인이 전원이 한 자리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자식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2명, 지방에 5명 있다. 그러면 지방에다가 각각 한 장씩 똑같이 프린트해서 놓아주면요, 한 장씩 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법무사 사무실로 이렇게 우편 송부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통 상속분할 계약서의 경우에는 여러 장일 때는 그 사이사이 간인을 전원이 찍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고요. 앞서 특별대리인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아까 일부가 사망하거나 행벌된 경우 그때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오른쪽에 상속분할, 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이제 민법 1015에 나왔듯이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 개시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정 심판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상속재산 분할 등의 신청도 봤었고요. 앞서 다 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정 등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거기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후에 공동 상속인이 1인 또는 수인에게 취득하게 되는 그런 채비 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했다면은 일단 뭐죠? 공동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는 것들을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쭉 가서, 예. 양거로 이번에, 그럼 경정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서 보시냐면요. 292페이지에 있는, 변경된 선례 보세요. 선례.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상속과 경매 분할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292페이지에 있는 변경된 선례. 상속인 간의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이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의 경매를 해서 누나같이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그 심판은 상속재산의 그 현물 분할 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심판에 따라서 이런 심판이 나왔다면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심판서를 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는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 등기를 한 상태에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 등기를 선회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법정 상속 등기가 이미 됐다면은 이거를 판결서에 주문 대로 경정 등기는 안 되고요. 법정 등기 상태로 이제 경매하라 그런 얘기죠. 또 이제 우리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기인데 상속인 그 갑을병정 4명이 법정 상속 등기대로 했습니다. 근데 갑과 을 간에 을은 갑에게 뭐 금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 갑은 을에게 1억을 받으면은 그 답 얼마에 대해서 지분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그 조선은 민법 1041조의 상속 포기의 방식을 갖춘 그 상속 포기 신고 수리가 아니다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분 포기에 따른 이전 등기 의사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조서에서 가지고는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의사진술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판결했는 그때 봤었던 것인데,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포괄승계로서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상속 이외에 우리가 포괄승계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상속을 빼둔다면 법인의 합병, 분할, 또 포괄적 유증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포괄 유증 중에서 상속에 대해서만 단독 규정 신청을 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포괄 승계에 있어서의 경우에 또 이게 좀
좀 다양하게 단독 등기 신청한 것을 만들어놔서 즉 오른쪽에 293페이지 보시면 개정법은 상속이 아닌 것 이외에도 법인의 합병 같은 거 했을 때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규칙에는 또 조문에는 합병을 만들어놨는데 비해서 규칙의 조문에서는요 분할이라는 조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법령에 따라서 단체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칙에서는 단독으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게 해놨다 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분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법에 대한 규정을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47조의 조문이 지금의 포괄 승계인에 대한 조문으로 이제 약간 조문 목차 바꿨으면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27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그래서 우리가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괄 승계라는 거하고요, 승계라는 거하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예컨대 이 중에, 사망이 있고요. 사망이 있고, 또 합병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분할이 있었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거 둘 다 전부 다 뭐죠? 이 상속인. 여기는 뭐, 합병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또 분할회사. 이런 사람들이 뭐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건 이미 소멸했으니까. 이 사람 소멸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단독 신청으로 등기를 하게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 승계 등기인데 우리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과거에는 사망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건데 피상속인이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건데 거래 관계를 한 거예요. 매매를. 매도인이 될 수 있고 매수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인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인들이 예컨대 이 상속인들이 A의 상속인들이 B가 있다면 이 상속인들이 이 종전에 A가 매도인이었다면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수인이었다면 A가 그죠? 매수인의 지위에서 거래 상대방하고 그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등기를 이 상대방과 공동 신청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인의 등기고, 이 상속인의 등기는 과거 47조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포괄 승계인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합병, 분할을 들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존속법인, 신설법인, 분할법인들이 똑같이 이게 소멸, 그죠? 합병으로 소멸해서 소멸했다. 그럼 소멸했을 때, 요 포괄 승계인들이 역시 거래 상대방하고 똑같이, 그죠? 포괄 승계인의 등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동 신청이다. 자, 이것은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여기에, 예컨대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건 처음부터 상속 때문에 낸 것이 아니고 이미 거래한 것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각종 합병에 따른 등기, 각종 이런 등기들 생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 승계인의 등기입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 승계와 포괄 승계인이라는 등기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 우리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293 페이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이번에, 등기법 27조는 상속 등기 또는 포괄 승계를 원인하는 이전 등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사망한 다음에, 매도인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 개시 시에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피상속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행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에 대한 세금 같은 거라든지 채권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편으로 이런 상속 등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원래 이게 살아있었다면 여기서 A라는 사람 A-가 이 A나 A-가 그 생존했다면 이 의무자였는데 실제 등기부에는 A가 되겠죠. 근데 실제 등기는 B-가니까 이런 점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등기 의무자가 다르다 해가지고 각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29조 보면 이제 7호에 신청 정보에 있는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는 B지만 등기 기록은 등기 기록은 그 A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표시하고 등기 기록이 다르면 원래는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29조 7호로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여기 27조, 즉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든지 포괄승계인에 등기 신청할 때는 그때 예외다, 즉 각하할 수가 없다. 그건 당연히 불치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밑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의 이제 49조에 그런 절차 규정이 있는데요. 법 127조에 따라서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했다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합병했다든지 그런 거 썼을 때는,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어서 한 다시를 증명한 전부 정보를, 제공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17조의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라는 것은,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 이외에 선행하는 그 등기 원인에 대한, 즉, 원래 매매라는 그 등기하고 포괄승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 개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각, 계약서를 있다면 계약서 따다, 내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여기 상속이라는 등기 따라 또 뺐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봤는데, 앞서 왔듯이 요건 이제 개인의 경우 그래서 상속인의 등기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이미 생존 당시 존재했었으나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권리자나 의무자가 돼서 상속 개시됐을 때 상속인이 신청을 하는 거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오른쪽에 아까 결론적으로 이건 상속 등기가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상속 등기가 생략 등기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3번에 상속 등기와 구별은 그렇죠. 구별은 우리가 상속 등기는 사망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속에 대한 등기는 상속 이외에 아까 여기 거래 행위가 매매라면 매매 증여 이렇게 등기 원인을 쓰는 것이고 그 상속 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에 비해서 상속에 대한 등기는 뭐죠? 아까 공동 신청. 그래서 여기는 단독 신청, 여기는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 증명서로서 그 자체로서 상속 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에 대한 등기는 과거에 피상속인과의 어떤 그 계약서, 그 등기 원인 증명서가 있죠? 그 계약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상속 등기 신청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지만은 상속에 대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상속 등기하고 상속에 대한 등기를 우리가 제가 정리했는데 아까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에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에 그 인감증명만 하나 보시면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 등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협의를 할 때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인감이 필요한데, 이때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요피 상속인, 즉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건은 우리가 목차로 봤을 때는 가번에 그렇죠. 사망 전에 어떤 원인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2번에 그 원인 행위 후 상속 개시했을 것, 또 절차는 공동 신청일 것 등이 있습니다. 예, 연도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98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하고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2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증. 자, 이제 유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보통 이제 법무사 개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상속 등기하고 유증 또 증여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증은 이제 보통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은 이제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유증은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비상속인이 자기 상속인들, 장차 상속인 중에 한 명 또 일부에게 유언을 통해서 어떤 특정된 재산을 주겠다. 그죠? 몽땅 그 재산 자체를 주는 포괄 유증과 특정시키는 우리가 특정 유증이 있겠지만 유증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따라서 이렇게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유언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법상. 근데 이제 보통 통상은 공정증서라든지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이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증자라고 그러고요. 유언으로 권리를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번 보세요. 가번에 이러한 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 신청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고, 우리가 또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유언 집행자 같은 경우 때는 유언 집행자, 또 아니면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이제 밑에 그 공정증서를 통해서 만약 유언을 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 유언 집행자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유증에 따른 등기는요 반드시 공동 신청이지 단독 신청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공증 같은 거 받게 되면요. 그래서 보통 유언 공증 받게 되면 보통 이제 증인 2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유언하는 유언자가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 이때 그 유언 집행자를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언 집행자를 뭐 A-에 썼다. 그러면요 이때 물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A라는 사람인데 상속인이 A1, A2가 있다. 그러면 요 A1을 유언 집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남을 유언 집행자라고 수증자를 유언 집행자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유언자는 A고요. A고 유언 집행자는 A-고 A1이고 받는 사람도 A1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받는 사람도 유언자 상속인.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고 우리가 상속인.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 권리자는 상속인. 이렇게 해서 됐죠? 물론 이제 이 유언 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들이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유언 집행자 자격에 대해서는 뭐 있는데 이제 민법상 뭐 능력자, 반자 아닐 것 그런 조문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번에 지금 이제 239페이지입니다.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이제 유언 집행자가 수인일 때는 이제 가반수주의로 해당하는 것들이 특이한 조문이고요. 그다음에 수인에 대한 포괄 유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된 경우
것들이 알 수 있고요. 유언 집행자는 이제 이번에 그 지정, 법정, 선임, 집업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 그런 거 드리고, 등기 신청은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A에서 A가 더 많았다면 A-로 이렇게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동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전 등기고요. 다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네 페이지에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자, 미등기일 때는 이제 이것도 바뀌었었죠.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직접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가 문제됐는데, 이때 과거에는 그 A에서 A-로 우리가 보존 등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가 최근 개정된 등기법 65조 1호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의 즉 포괄 승계이라는 등기 속에 여기 포괄 수중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포괄 수중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정도를 이제 배표 놓으시고 그건 체크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특정된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 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을 일단 우리가 일단 상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다시 유증으로 소유권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 4번에 뭐 일반적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쭉 4번의 끝자락에 신청 정보 중에서 신청인은 이제 등기 의무자 막 누구누구의 유언 집행자 아까 A- 그리고 권리자 뭐 A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은요. 등기 원인은 몇 년마다 유증 쓰지만 날짜는 사망한 날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유증에 조건과 기한이 붙였을 때는 조건이 성취한 날이 되겠지 않습니까?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우리가 원인 날짜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이 만약에 유언으로 그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등기 원인은 유증이 아니고 상속이라고 쓰는 것들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에는 이제 유증에 따른 등기에 대한 첨부 정보가 있는데요. 뭐 일본의 그쵸 유언 집행자 자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때는 이제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지금 신청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쭉 보시면 이제 인감증명서라든지 주소증명서 그런 것들을 하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언 집행자가 뭐 7명이다 봤듯이 그럴 때는 이제 4명 정도의 그때 4명 정도만 가져가면 인감이 된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공증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유언 증서라든지 자필 녹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이걸 가져가서 또 뭐 지체 없이 그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갖다 놓고 검인을 받아서 이 검인된 것을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거기 민법 1091조에 보면 유언 증서가 자력비 자필 녹음 비밀 증서였을 때는 그러니까 검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이고요. 다만 이제 공증은 자체는 이제 이미 공증 받았기 때문에 검인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증받은 자에 대한 그 보존 등기가 될 수 있게끔 특히 포괄 유증자에 대해서 개정법은 이 포괄 수증받은 자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그 등기 예규 제목을 유증받은 자의 소유권 보존, 즉 보존은 미등기 받았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포괄 수증자에 대한 얘기고요. 또는 이전 이렇게 가지고 보존과 이전을 다 포괄하는 그런 예규가 2014년에 4월 9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얘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유증받은 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조를 하고, 또 유증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 정보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청인을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서의 신청인, 포괄 수중자겠죠. 또 그리고 나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이제 미등기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즉 대장상 우리가 토지, 임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인 즉 포괄 수중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게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경우라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앞으로 우리가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나중에 유증으로 인한 그 수증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의할 바겠죠. 그러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뭐 포괄이든 이미 등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등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가번은 이미 등기가 없는 것이었었고요, 미등기였었고 나번은 이미 등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정인이 포괄 유증인이 관계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 지정됐을 마찬가지다. 즉 아까 A 받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과반수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가로 안에 유언 집행자가 지정을 하지 없어서 그럴 때 여러 면의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K라는 사람한테 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그리고 유언 집행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상속인이 여기서 A1부터 A6까지 있습니다. 6명. 그러면 이때 유언 집행 의무자는 상속인이 된 것이죠. 그죠? 따라서 유언 집행 의무자가 없으니까 유언 집행 그죠? 자에 대한 것은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도 상속인이 뭐죠? 이것은 4명, 6명이니까 적어도 4명 정도 이상의 과반수죠. 반 넘는 거에 동의받으면 얘한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K한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조문을 잘 보시고, 그 얘기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가로 안에 가반수라는 것들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수중자가, 이건 반대로 수중자도 뭐 K1, K2 이런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수중자는 이제 전원이 공동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순서대로 K1 먼저 등기한 다음에 K2 이런 식으로 각자 지분대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포괄 수중자 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이렇게 요 K한테는 유증을 했다는 등기해주고요. 요 A1과 A3는 상속 등기해주고. 그래서 거기 각자 따로 유증에 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각각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수증자 명의, 그쵸?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 A에서 A-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러나 만약에 유증으로 K라는 사람, 즉 A라는 사람이 K라는 사람한테 유증을 해주려 했는데 만약에 유증으로 하지 않고 이미 상속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된 상속 등기를 말소는 할 필요 없이, 그죠? 할 필요 없이 바로 상속인에서 아까 A1, A6에서 뭐예요? K 앞으로 수준자 앞으로 유증으로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미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필지나 일동 건물의 일부
특정 일부만을 줬을 때, 유증했을 때죠. 물론 일필지의 일부를 유증한다는 유형이 있었을 때는, 원래 유언 집행자는 원래,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분할을 해서 넘겨서 등기 신청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특정 유증에 따라서, 유증자가 사망한 후,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유증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땐 포기한 부분에 등기하고, 나머지 포기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포기한 부분과 포기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유증에 따른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3번의 유증에 따른 가등기는요, 우리가 유증에 따른 가등기는, 우리가, 사망 후에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증은, 무조건 뭐죠? 사망할 때부터 발생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사망 후에만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만약에 유언자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등기는 수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인증언 계약이니까, 나중에 안 줄 걸 대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지만, 그건 계약이니까, 그건, 사망 여부하고 할 수 없는 건 다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2014년 이게 보는데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4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정보, 우리가 포괄 수증자였었죠? 그 포괄 수증자가 보존 등기 했을 때는 우리가 등기법 65조에 보면, 65조에 몇 호인지, 1호인지, 2호인지 이렇게 써서,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등기 원인하고 날짜는 우리가 항상, 최초 등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이제 규칙 3조의 일반 규칙에 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등기 원인은 유증을 쓰는 것이고, 날짜는 이제 당연히 사망한 날 쓰는데 앞서 봤듯이 조건 기한 붙였을 때는 조건 성취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첨부 정보로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즉 포괄적 수증자가 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첨부 정보는 당연히 뭐 사망했다는 것이니까 사망한 자의 사망 전모 즉 기본 증명서 같은 거겠죠. 기본 증명서고 그다음에 유증자가 A가 최초 소유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또 3번에 그 특정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다. 그 상속인으로부터 즉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 수증받았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네, 유언 증서와 검인 조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력비의 자필 녹음 비밀일 땐 유언 검인 받아야 되고요. 구수일 때는 검인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가정법원에 검인이 있었을 때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유언 증서가 또 날짜 같은 거 받다든지 그랬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3번 펼치시고 검인 기일날 나가서 추적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유언자가 자필이 아닌 것 같다. 또 도장도 날인도 사용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어떤 다툼 있는 사실을 써 있는 있습니다. 그런 검인 조서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요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그거죠. 그런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 신청 함에서 이 신청이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 여기서 진술서는요 위 상속인들, 그죠? 거기 이 신청을 한 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효 확인의 소. 그래서 우리가 진술 안 해주면 유효 확인의 소 하거나 아니면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라는 그 판결문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번에 유증에 따른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를 제공할 것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 앞서 왔듯이
유언 집행자 자격으로서 거기 1번에 지정 유언 증서, 그죠? 또 그때도 제3자한테 지정했을 때 그 제3자 인간증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밖에 선임했을 땐 가정법원의 선임서, 심판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 항에 유언자의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유언 집행자가 됐을 때는 그 상속인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끝으로 6번에 유류분인데, 이제 유류분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수중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제 등 신청할 때 보통 어떤 상속인한테 아예 전부 안 주겠다. 그래서 A가 A1한테 전부 다 안 준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 이게 비속이라면요, 전부 다 안 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지분의, 그죠? 원래 받던 지분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류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등기관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사 그중에 A1을 배제하고 전부 A6한테 다 준다 이런 식으로 몽땅 특정인한테 줘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해도 그러한 등기 신청은 일단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게 이제 2014년 것인데 여기 있는 예규가 전에 거보다 약간 좀 보완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 두 가지 보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선례 보시면요. 거기 자, 선례 2008년 거 유주원 중서에서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증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선례 2014년 거 잘 보세요. 이거만 보고 좀 주겠습니다. 선례 상속인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그 순차 상속 등기, 아까 순차 상속 등기가 맞췄습니다. 즉 협의 분할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협의 분할의 상속 이미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통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속 등기가 됐거나 또 협의 분할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면은 뭐 말소하지 않고 유증될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유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좀 그거예요. 보세요. 유증으로 아마 등기하기 전에 원래 상속인들이 갑을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속 등기를 했고 또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서 아마 다시 또 을의 상속인 또 을이 준 것 같아요. 또 을이 상속인이 무한테 등기를 또 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 다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상속인 무는 그 을로부터 우리가 상속에 따른 승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 갑병정과 함께 우리가 유언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유증의 취지에 따라서 그 사람 그죠? 수증자에게 소유권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뒤에 있는 그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상속 등기하고 유증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언 쪽은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또 문제적으로 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약상 지휘 이전 보겠습니다.